지구상에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생긴 애들도 있죠. 이 모든 생물은 38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인 루카가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여러가지 생존 전략을 따라 분화되어 진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형질들을 보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런 건 왜 진화한 거지? 이런 특이한 형질하면 빠지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이죠. 기린의 목뼈는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숫자죠. 그런데 기린의 목 길이는 2m가 넘어서 그 모습을 보자면 아니, 이런 게 있는데 뿔 달린 말은 없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긴 목으로 인해 기린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높은 나무의 나뭇잎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린의 목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기린의 조상은 다른 초식동물들처럼 평범한 길이의 목을 가졌을 겁니다. 그 중에 목이 조금 더 긴 기린이 더 높은 나뭇잎을 먹을 수 있어 생존에 유리했고, 살아남은 기린들이 자신과 닮은 목이 긴 자손을 낳으면서 세대를 거듭하며 조금씩 기린의 목이 길어졌을 겁니다. 이 설명은 너무나 명료해서 오늘날 많은 생물 교과서에서도 자연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기린의 목 이야기를 교부제처럼 사용합니다. 더 높은 나뭇잎을 먹을 수 있어 목이 긴 기린이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젠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뿐일까요? 목이 길어지는 것이 그만큼 이점을 가진다면 왜 다른 초식동물들은 목이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자연은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재작년 보고된 이 동물의 화석은 기린의 목이 길어진 또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코캐릭스 쉐즈입니다. 이 동물은 중국 신장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1700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세에 살았던 초식동물입니다. 처음 딱 봤을 때는 박치기 공룡인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기린 상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입니다. 현존하는 기린의 직계조상은 아니고 한 삼촌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명의 디스코캐릭스는 라틴어로 원판 모양의 뿔을 뜻하고, 쉐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상상 속 동물 해태의 중국어 발음에서 따왔습니다. 이름처럼 이들의 머리 모양은 윗부분이 평평한 원판 모양입니다. 그 위로는 단단한 케라틴 조직으로 덮여있는 헬멧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머리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짝짓기 경쟁을 할 때 사용했을 겁니다. 지금의 양이나 염소들처럼 디스코캐릭스의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박치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머리뼈와 목관절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을 보고한 연구팀은 이들의 머리 구조를 컴퓨터로 재현하여 충돌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현존하는 어떤 박치기 동물보다도 충격을 더 잘 흡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케팔로사우루스나 모스콥스 같이 화석으로 발견된 다른 박치기 동물들 중에서도 이처럼 충격 흡수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진 동물은 없었습니다. 디스코캐릭스의 발견은 당시의 기린류가 번식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줍니다. 디스코캐릭스뿐만 아니라 당시의 다른 기린류들도 제각기 다른 모양의 독특한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뿔만큼 이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방식도 종마다 제각기 다양했을 겁니다. 그러니 기린의 직계조상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히 싸웠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린은 아마 머리가 아니라 목으로 싸웠을 겁니다. 현대의 기린도 짝짓기를 위해 수컷끼리 네킹이라고 하는, 목을 막 채찍마냥 휘두르면서 싸우는 결투행위를 합니다. 먼 옛날 기린의 조상도 이런 방식으로 수컷들끼리 경쟁했을 겁니다. 네킹을 할 때는 목이 긴 게 유리할 테니 목이 긴 기린들이 번식을 많이 하여 자손을 많이 남기므로 기린의 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기린의 초기 진화에서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진화하는 성선택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선택을 통해 긴 목을 지닌 기린들은 높은 나뭇잎을 먹을 수 있는 보너스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보너스 이득도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 더 높은 나뭇잎을 먹기 위해 점점 더 목이 길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기능을 위해 진화된 형질이 진화하는 중에 다른 기능으로 변하는 것을 굴절 적응이라고 합니다. 굴절 적응의 또 다른 예로는 새의 깃털이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키랍토르가 속한 수각류 공룡은 백악기 대멸종에서 일부가 살아남아 지금의 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룡들도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최근에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깃털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룡들은 처음엔 날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체온 조절을 위해 깃털을 사용했고, 그중 일부는 암컷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과시용으로 앞다리에 거추장스럽고 화려한 깃털을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과시용 날개를 가진 공룡 중 몸집이 작은 일부 공룡은 비행 능력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룡이 비행을 하게 되자 점점 더 나은 비행을 향한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새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낙담하긴 이릅니다. 우리의 경험은 기린의 목처럼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날아오를 겁니다.